몽고메리의 소설 빨간 머리 앤 제 18장 앤의 구조. 모든 위대한 일들은 작은 일들과 다 연결되어 있대요. 얼핏 보면 캐나다 수상이 프린스 에드워드 섬을 방문하기로 한 결정이 그린 게이블즈의 앤 셜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었답니다. 수상은 1월에 섬을 방문해서 샬럿타운에서 열린 큰 모임에서 연설을 하기로 했어요. 자기 편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반대편 사람들도 초대해서 말이죠. 에이벌리 사람들은 대부분 수상을 지지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거의 다, 여자들도 꽤 많이 30마일이나 떨어진 샬럿타운으로 향했어요. 레이첼 린드 부인도 빠질 수 없었죠. 린드 부인은 정치에 아주 열심이었거든요. 자기가 안 가면 그 모임이 제대로 안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린드 부인은 반대편 정당이었지만 그래도 갔어요. 남편 토머스를 데리고 갔는데 그건 남편이 말 돌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마릴라 커스버트도 함께 갔답니다. 마릴라도 은근히 정치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살아있는 수상을 직접 볼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요. 그래서 다음날 돌아올 때까지 집을 앤과 매튜에게 맡기고 떠났어요. 마릴라와 린드 부인이 신나게 모임을 즐기는 동안 앤과 매튜는 그린 게이블즈의 따뜻한 부엌을 둘만의 공간으로 맘껏 쓸 수 있었어요. 옛날 워털루 난로에서는 불길이 활활 타올랐고 창문에는 푸른빛이 감도는 하얀 서리꽃이 반짝거렸죠. 매튜는 소파에 앉아서 파머스 에드보킷 신문을 보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애는 식탁에 앉아 굳게 마음먹고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자꾸만 시선이 시계 선반 위로 향했어요. 거기에는 제인 앤드루스가 빌려준 아주 재미있다는 새 책이 놓여 있었거든요. 제인은 그 책이 엄청 스릴 넘칠 거라고 자신있게 말했고 애는 너무 읽고 싶은 마음에 손끝이 근질거렸어요. 하지만 책을 읽으면 내일 시험에서 길버트 블라이스한테 질지도 몰라요. 애는 시계 선반에서 눈을 떼고 아예 책이 없는 척 상상하려고 애썼어요. 매튜, 학교 다닐 때 기하학 공부해봤어요? 아마 안 했던 것 같은데. 매튜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어요.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애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랬다면 저를 좀 더 이해해 줄 수 있을 텐데. 안 해봤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기하학은 제 인생의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어요. 전 정말 못하겠어요, 매튜.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말이다. 매튜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난 내가 뭐든지 잘한다고 생각한다. 팔립스 선생님이 지난주에 카모디의 블레어 상점에서 그러시더구나. 내가 학교에서 제일 똑똑하고 아주 빠르게 실력이 는다고. 빠르게 는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 테디 팔립스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난 괜찮다고 생각한다. 누구든 앤을 칭찬하기만 하면 매튜는 그 사람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기하학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선생님이 자꾸 글자를 바꿔 쓰시거든요. 앤이 투덜거렸어요. 공식을 통째로 외우는데 칠판에 쓸 때마다 책에 있는 글자랑 다르게 쓰셔서 너무 헷갈려요. 선생님이 그렇게 치사하게 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농업도 배우고 있는데 드디어 흙이 왜 빨간색인지 알게 됐어요. 그거 정말 속 시원하더라고요. 마릴 나랑 린드 부인은 지금 얼마나 신나게 즐기고 있을까요? 린드 부인은 캐나다가 오타와 때문에 망해간다고 유권자들에게 경고해야 한다고 했어요. 또 여자들이 투표할 수 있다면 세상이 훨씬 좋아질 거라고도 했죠. 매튜는 어느 당을 찍으세요? 보수당이지. 매튜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보수당에 투표하는 건 매튜에게 신앙과 같은 거였거든요. 그럼 저도 보수당이에요. 앤도 따라 외쳤어요. 잘 됐네요. 왜냐면 그러니까 학교의 남자애들 중에는 자유당도 있거든요. 팔립스 선생님도 아마 자유당일 거예요. 프리시 앤드루스 아버지가 자유당이거든요. 루비 길리스 말로는 남자가 여자한테 잘 보이려면 여자 아버지의 정치 성향과 어머니의 종교를 따라야 한대요. 그거 진짜예요, 매튜? 글쎄, 난 잘 모르겠네. 매튜가 대답했어요. 매튜, 구애해 본 적 있어요? 글쎄, 그런 건 없었던 것 같네. 매튜는 평생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애는 턱을 괴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거 꽤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매튜? 루비 길리스는 자기가 어른이 되면 구애하는 남자들이 줄을 서고 다들 자기를 좋아하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충분해요. 루비는 그런 거에 대해 잘 알아요. 언니들이 많거든요. 린드 부인은 길리스 자매들이 핫케이크처럼 잘 팔려나갔다고 하시죠. 팔립스 선생님은 거의 매일 저녁 프리시 앤드루스 집에 가요. 프리시 공부를 도와주러 간다지만 미란다 슬론도 퀸스 입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훨씬 더 도움이 필요할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미란다네는 절대 안 가죠.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아요, 매튜. 글쎄, 나도 다 이해한다고는 못하겠네. 매튜가 인정했어요. 이제 공부를 마쳐야겠어요. 제인한테 빌린 새 책은 다 끝낼 때까지 절대 안 펼칠 거예요. 하지만 정말 유혹이 너무 심해요, 매튜. 등을 돌려도 그 책이 보이는걸요. 제인은 그 책을 읽다가 울다가 거의 병이 날 뻔했대요. 저는 그런 책이 정말 좋아요. 울게 만드는 책이요. 하지만 그 책을 거실로 가져가서 잼 찬장에 넣고 열쇠는 매튜한테 맡길래요. 제 공부가 끝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열쇠를 주면 안 돼요. 제가 무릎 꿇고 빌어도요. 유혹을 이겨내라는 건 쉽지만 열쇠를 아예 못 갖게 되면 훨씬 쉽거든요. 자, 그럼 지하실에 내려가서 루셋 사과 좀 가져올까요? 매튜?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글쎄, 먹어도 괜찮을 것 같네. 매튜는 사과를 즐겨 먹지는 않았지만 애니 그걸 아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애니 사과 접시를 들고 지하실에서 신나서 나오려던 그때 밖에서 얼음이 덮인 보드워크를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부엌 문이 갑자기 활짝 열렸어요. 다이애나 베리가 창백한 얼굴로 머리에 급하게 두른 쇼를 흔들면서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온 거예요. 애는 너무 놀라서 촛불과 접시를 떨어뜨렸고 접시랑 초랑 사과는 지하실 계단 아래로 쏟아졌답니다. 다음날 말일 나는 녹은 초와 함께 그걸 바닥에서 발견하고는 집에 불이 안 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기도했어요. 무슨 일이야, 다이애나? 애니 외쳤어요. 내 엄마가 드디어 마음을 바꾸신 거야? 오, 앤, 제발 와줘. 다이애나가 초조하게 애원했어요. 미니 메이가 너무 아파 크룹이래요. 어린 메리 조가 그러는데 엄마 아빠는 마을에 가셨고 의사를 부를 사람도 없대. 미니 메이가 너무 심해서 메리조는 뭘 해야 할지도 모른대. 앤. 나 너무 무서워. 매튜는 아무 말도 없이 모자랑 외투를 집어들더니 다이애나 곁을 지나서 마당의 어둠 속으로 나갔어요. 카모드로 의사를 데리러 가신 거야. 애니 재빨리 후드와 재킷을 입으며 말했어요. 말 안 해도 알 수 있어. 매튜랑 나는 영혼의 단짝이라서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을 수 있거든. 카모디에는 의사가 없을 거야. 다이애나가 흐느꼈어요. 블레어 의사님도 마을에 가셨고 스펜서 의사님도 가셨을 거야. 메리조는 크룹 환자를 본 적도 없대. 린드 부인도 없고. 오, 앤. 울지 마, 다이애나. 앤이 힘차게 말했어요. 크룹 치료법은 완벽하게 알아. 해먼드 부인 쌍둥이 돌볼 때 배웠잖아. 세 쌍이나 돌봤거든. 크룹은 늘 걸렸었지. 이 백행 약을 가져올게. 너희 집에는 없을지도 모르니까. 자, 어서 가자. 두 소녀는 손을 꼭 잡고 사랑의 오솔길을 지나 눈 덮인 들판을 서둘러 건넜어요. 숲길은 눈이 너무 깊어서 갈 수가 없었거든요. 애는 미니 메이를 걱정하면서도 이런 상황이 왠지 낭만적이라고 느꼈어요. 오랫동안 멀어졌던 소울메이트와 다시 함께하게 된 것도 너무 좋았고요. 그날 밤은 맑고 추웠어요. 그림자들은 칠흑처럼 검었고 눈 덮인 언덕은 은빛으로 빛났어요. 조용한 들판 위로 커다란 별들이 반짝였고 눈이 살짝 덮인 전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애는 이런 신비롭고 아름다운 밤에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달려가는 게 정말 황홀하다고 생각했어요. 새 살배기 미니 메이는 정말 심하게 앓고 있었어요. 열에 들떠서 안절부절 못하며 부엌 소파에 누워 있었고 거친 숨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베리 부인이 집을 비운 동안 아이들을 돌보라고 고용한 메리조는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고 안다고 해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애는 빠르고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미니 메이는 분명히 크룹이야. 상태가 안 좋지만 더 심한 경우도 봤어. 우선 뜨거운 물이 많이 필요해. 어머나, 주전자에 물이 겨우 한 컵밖에 없잖아. 자, 내가 채워놨어. 메리 조, 장작 좀 더 넣어줘.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조금만 눈치가 있었어도 미리 알아챘을 텐데. 이제 미니 메이 옷을 벗기고 재워야겠어. 다이애나, 부드러운 플란넬 천 좀 찾아와. 우선 이 팩핵을 먹일 거야. 미니 메이는 이 팩핵을 싫어했지만 애는 괜히 새 쌍둥이를 돌본 게 아니었어요. 그 약은 한 번만이 아니라 밤새도록 여러 번 억지로 먹여야 했어요. 앤과 다이애나는 밤새도록 아픈 미니 메이를 정성껏 돌봤고 메리조는 병원 전체를 데워도 될 만큼 엄청나게 많은 물을 데우며 불을 지폈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매튜가 의사 선생님과 함께 돌아왔어요. 의사 선생님을 찾으려고 스펜서베일까지 갔다 와야 했대요. 하지만 다행히 급한 고비는 이미 넘긴 뒤였어요. 미니 메이는 훨씬 좋아졌고 깊이 잠들어 있었죠.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앤이 설명했어요. 점점 더 심해져서 해먼드 쌍둥이들보다 더 심했어요. 숨을 못 쉬고 죽을 것 같았죠. 병에 남은 이팩핵을 전부 먹였어요. 마지막 한 방울을 삼키고 나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죠. 다이애나나 메리조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걱정시킬까 봐요. 하지만 제 마음을 달래려면 말해야 했어요. 이게 마지막 남은 희망이지만 아마 헛된 희망일지도 몰라. 그런데 3분쯤 지나자 가래를 토하고 바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제 안도감을 상상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탄을 앤에게 품은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죠. 하지만 나중에 베리 부부에게 그 생각을 표현했어요. 커스버트 집에 있는 그 빨간 머리 여자아이는 정말 똑똑해요. 정말이지, 그 아이가 아기 목숨을 구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거예요. 그 나이에 그런 솜씨와 침착함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이에요. 상황을 설명할 때 그 아이 눈빛은 잊을 수가 없어요. 애는 하얀 서리로 덮인 경이로운 겨울 아침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을 새워서 눈은 퀭했지만 매튜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긴 하얀 들판을 가로질러 반짝이는 연인의 길 단풍나무 아래를 걸었죠. 오, 매튜, 정말 놀라운 아침이지요? 세상이 마치 하나님이 당신의 기쁨을 위해 막 상상해내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나무들은 제가 21번 불면 푹 날아가 버릴 것 같아요. 매튜, 하얀 서리가 덮인 세상에 살고 있어서 정말 기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해먼드 부인에게 결국 새 쌍둥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미니메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지도 몰라요. 예전에 해먼드 부인이 쌍둥이를 낳았다고 짜증냈던 게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오, 매튜, 너무 졸려요. 학교에 못 가겠어요.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너무 멍청할 거예요. 하지만 집에 있기도 싫어요. 길 다른 아이들이 반에서 나보다 앞서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다시 따라잡는 건 너무 힘들어요. 물론 어려울수록 성공했을 때 더 큰 만족이 있긴 하지만요. 그렇지요? 글쎄, 다 잘 될 거다. 매튜는 앤의 하얀 얼굴과 눈 밑의 검은 그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냥 가서 푹 자거라. 나머지 일은 내가 다 할게. 앤은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고 아주 깊이 오래 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흰빛과 장밋빛이 어우러진 겨울 오후였어요. 아래층 부엌으로 내려가니 그동안 집에 돌아온 마릴라가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오, 총리님은 보셨어요? 애는 오자마자 외쳤어요. 어떻게 생기셨어요, 마릴라? 그 사람이 잘생겨서 총리가 된 건 아니야. 마릴라가 말했어요. 그 사람 콧대가 정말 대단하더구나. 하지만 말은 잘하더라. 내가 보수당이라서 자랑스러웠지. 물론 자유당인 레이첼 린드는 그 사람을 전혀 좋아하지 않더구나. 앤, 내 점심은 오븐에 있어. 찬장에 있는 푸른 자두잼도 꺼내 먹어. 배고프겠지. 매튜가 어젯밤 이야기를 다 해줬단다. 내가 그 일을 알아서 다행이었어. 나는 크룹 환자는 본 적이 없어서 전혀 몰랐을 거야. 자, 밥 먹을 때는 말하지 마라. 내 표정을 보니 하고 싶은 말이 잔뜩인 것 같지만 그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말일 나는 앤에게 할 말이 있었지만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랬다가는 앤이 너무 흥분해서 밥 먹는 둥 마는 둥 할 것 같았거든요. 앤이 푸른 자두 잼을 다 먹고 나서야 말일 나는 입을 열었어요. 오늘 오후에 베리 부인이 다녀갔다, 앤. 널 만나고 싶어 했지만 내가 자고 있어서 깨우지 않았어.
베리 부인이 내가 미니메이의 목숨을 구했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커런트 와인 사건 때 자기 행동을 너무 미안하게 생각한대. 이제는 내가 다이애나를 취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안다고 하더라. 그러니 내가 용서해주고 다이애나와 다시 좋은 친구가 되어달래. 내가 원하면 오늘 저녁에 가도 좋단다. 다이애나는 어젯밤 감기에 걸려서 문 밖에도 못 나간대. 자, 앤 셜리, 제발 너무 흥분하지 말거라. 그 경고는 꼭 필요했어요. 앤의 얼굴이 불꽃처럼 환해지고 하늘로 날아갈 듯 들뜬 표정으로 벌떡 일어섰거든요. 오, 마릴라, 지금 바로 가도 돼요? 설거지는 돌아와서 할게요. 하지만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에 설거지 같은 재미없는 일에 묶여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 그래, 얼른 다녀오렴. 마릴라가 넉넉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앤 셜리 정신은 있니? 당장 돌아와서 뭐라도 걸치고 가야지. 바람한테 말하는 게 낫겠구나. 모자도 외투도 없이 달려나가다니. 저렇게 머리를 휘날리며 과수원을 가로지르는 걸 좀 봐. 감기나 독감 안 걸리면 그게 기적이겠다. 애는 보랏빛 겨울 황혼 속에서 눈 덮인 들판을 춤추듯 건너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서쪽 하늘에는 커다란 별 하나가 진주처럼 빛나며 반짝였고 하늘은 옅은 금빛과 천상의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하얀 들판과 검푸른 전나무 숲 사이로 썰매의 방울소리가 요정의 종소리처럼 맑게 울려 퍼졌지만 그 음악조차 앤의 가슴속과 입술 위에 흐르는 노래만큼 달콤하지는 못했어요. 마릴라, 당신 앞에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이 서 있어요. 앤이 선언했어요. 저는 완벽하게 행복해요. 그래요. 제 빨간 머리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영혼이 빨간 머리 따위 위에 있어요. 베리 부인이 절 안아주고 울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평생 갚아도 모자랄 거라고 말했어요. 정말 민망했지만 최대한 예의 바르게 이렇게 말했죠. 베리 부인, 저는 당신께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단 한 번만 더 말씀드리지만 다이애나를 취하게 만들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앞으로는 그 일을 완전히 잊기로 해요. 꽤 품위 있게 말했지요. 마릴라? 저는 베리 부인 머리 위에 뜨거운 숯불을 얹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다이애나와 정말 즐거운 오후를 보냈어요. 다이애나가 카모디에 있는 이모에게 배운 새 코바늘 뜨기 무늬를 보여줬는데 에벌리에는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절대 알려주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어요. 다이애나가 제게 장미 화환이 둘러진 아름다운 카드와 시 한 구절을 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듯 나도 너를 사랑한다면 죽음 외에는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 정말 감동적이지요, 마릴라. 우리 둘 다 다시 학교에서 나란히 앉게 해달라고 팔립스 선생님께 부탁할 거예요. 거티파이는 미니 앤드루스랑 같이 앉으면 되죠. 우리는 멋진 티타임을 가졌어요. 베리 부인은 제가 진짜 손님이라도 된 것처럼 제일 좋은 찻잔 세트를 꺼내셨어요. 정말 짜릿했어요. 제게 제일 좋은 찻잔을 써주는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과일 케이크, 파운드 케이크, 도넛, 그리고 잼이 두 가지나 있었어요. 마릴라. 베리 부인이 제게 차를 마시겠냐고 물으시더니 앤에게 비스킷 좀 건네주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른이 된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아요, 마릴라. 어른처럼 대접받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분이 좋다니. 그건 잘 모르겠구나. 마릴라가 짧게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쨌든 제가 어른이 되면요. 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항상 어린 여자아이들에게도 어른처럼 말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려운 단어를 쓴다고 절대 웃지 않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제가 슬픈 경험으로 잘 알거든요. 차를 마신 후에 다이애나와 저는 태피를 만들었어요. 맛은 별로였어요. 아마 둘 다 처음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다이애나가 접시에 버터를 바르는 동안 제가 저었는데 그만 깜빡 잊고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식히려고 마루에 내놨더니 고양이가 한 접시 위를 걸어가서 버려야 했죠. 그래도 만드는 과정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집에 돌아올 때 베리 부인이 자주 놀러 오라고 하셨고 다이애나는 창문에서 저를 향해 연인의 길 끝까지 손키스를 날렸어요. 마릴라, 오늘 밤은 꼭 기도하고 싶은 기분이에요. 이 일을 기념해서 완전히 새로운 기도를 생각해낼 거예요.